전술적으로는 여기에서 내려가는 손흥민을 중앙 수비수가 잡자니 그 비워진 중앙 공간을 통해 부안과 같은 다른 공격수가 침투할 것이 걱정되고, 그렇다고 안 따라가자니까 손흥민을 견제할 선수가 부족해지는 게 걱정된다. 안녕하세요. 축구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저번 영상에선 손흥민의 득점 장면에 대해 집중해서 다뤘었는데요. 사실 손흥민은 지금 팀에서 경기를 풀어주는 플레이메이커 역할도 같이 하고 있는 중이에요. 최전방 원톱 자리에 있다가도 순간적으로 확 하고 아래로 내려오면서 마치 공격형 미드필더와 같은 역할을 겸하고 있는 건데, 이게 팀의 공격 전개에 정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처럼 미드필더를 둘만 둔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중원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중앙에서의 전개에 어려움을 겪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손흥민의 가담이 아주 중요했었어요. 오늘은 몇 가지 장면들을 통해서 그걸 확인해 볼 건데요. 지금은 LAFC가 백패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볼이 뒤로 가게 되면 상대는 여기에서 볼을 자유롭게 만지지 못하도록 올라가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지금 모습에서도 죄다 앞으로 뛰어가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당장은 손흥민도 최전방 공격수다운 위치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당장 볼을 소유하고는 있지만 상대가 잔뜩 올라왔기 때문에 후방임에도 압박을 강하게 받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서 솔트레이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볼을 갖고 있는 이 선수가 전진 패스를 하지 못하도록 패스기를 막는 것이겠죠. 그래서 특히 이 두 선수의 모습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이 선수의 경우는 어딜 막는 거냐? 바로 오른쪽 윙백한테 향하는 패스기를 막는 겁니다. 몸 방향도 아예 왼쪽으로 틀어버리게 만들어서 아예 여기를 노릴 수가 없게 만들었죠. 그러면 이 선수는 어딜 막는 거냐? 혹시라도 좌중미가 직접 뚫고 들어오는 것을 막음과 동시에 바로 여기에 있는 우중미한테 향할 수 있는 패스기를 막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뚫리면 여기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까지 전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다음 장면을 보시면 이 선수가 우중미를 따라서 함께 이동하는 것만 봐도 여기 패스기를 막는 걸 우선했다는 것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쩔 수 없이 왼쪽 센터백한테 넘기게 되었는데요. 여기에서 오늘의 주인공인 손흥민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후방에서 압박을 당하면서 전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이걸 돕기 위해서 슥 하고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 건데, 다음 장면을 보시면 어째서 풀리게 되었는지가 나오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선수는 오른쪽 윙백한테 가는 길을 막는 게 우선이었어요. 그리고 이 선수는 오른쪽 중미한테 가는 길을 막는 게 우선이었죠.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손흥민이라는 공격수가 툭 하고 추가되니까 갑자기 막아야 할 패스길이 하나 새롭게 추가된 겁니다. 게다가 이게 이들의 시야 뒤편에서 벌어진 일이라서 대비를 하기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었죠. 여기를 보시면 오른쪽 센터백이 막 손짓을 하면서 뭐라고 외치는데, 당연히 손흥민을 잡으라는 경고이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원래부터 잡을 목표들이 있는 대상들이 여기에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손흥민이 넓은 공간을 가진 채 볼을 잡을 수가 있게 되었고, 여기에서 전방을 바라본 채 앞으로 뛰어갈 수까지 있게 되었죠. 게다가 손흥민은 그냥 움직임만 좋은 게 아니라 여기에서 패스를 찔러주는 능력까지도 출중하다. 사실 이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공간을 찾아가는 판단력이 좋더라도 여기에서 풀어주는 능력이 부족하면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수행하기가 어려우니까요. 손흥민은 여기에서 센터백과 풀백 사이의 공간으로 침투하고 있는 왼쪽 윙어한테까지 아주 정확하게 찔러주면서 굉장히 속도감 있게 전개를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 장면이 득점까지 이어지진 않았지만 후방의 압박으로 인해 꽉 하고 틀어막힌 상황이었음에도 원톱 손흥민의 움직임 판단력과 패스 능력이 어떤 식으로 풀어가는지를 잘 보여준 장면이었죠. 다만 이러한 의문이 들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손흥민이 갑자기 추가된 게 문제라면 솔트레이크도 손짓만 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붙었으면 되는 일이 아니냐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숫자를 맞출 수가 있게 되니까요. 하지만 다음 장면을 보면 그게 왜 쉽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중앙 센터백이 볼을 잡고 있는 중인데요. 한 골 뒤지고 있는 솔트레이크 선수들이 강하게 앞으로 붙고 있는 중이죠. 4-4-2에 4백만 빼고 나머지 6명이 모두 무게중심을 앞으로 가져가는데, 여기에서 중앙 센터백이 굉장히 놀라운 패스를 보여줬어요. 중앙에서 중앙으로 이런 식으로 찔렀는데요. 상대 중미들이 LAFC의 중미들에만 집중하면서 무게중심도 앞으로 쏠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순간적으로 반응을 하지 못했고, 덕분에 이게 앞에서 슥 하고 내려온 손흥민에게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도 중미가 나름대로 빠르게 붙어주긴 했지만 중요한 건 그보다 뒤에 있는 최종 수비 라인의 모습이에요. 이번엔 중앙 공격수인 손흥민을 따라서 확 하고 올라왔죠. 그래서 손흥민이 아까와는 다르게 전방을 바라본 채로 공을 잡진 못하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
이때는 손흥민을 잡기 위해서 중앙에 있는 선수들은 순간적으로 올라간 반면 측면에 있는 선수는 기존의 마크맨인 부앙가를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올라가질 못했단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중앙 공간이 비워진 채 오프사이드 라인이 깨지게 되었죠. 여기에서 손흥민은 전방을 바라보진 못했지만 옆에 있는 오른쪽 윙어는 전방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손흥민이 여기로 넘겼고 이 전체 상황을 뻔히 보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즉각적으로 비워진 중앙을 향한 침투 패스를 넣어줄 수가 있었다. 이게 중앙 공격수인 손흥민이 확 하고 내려갈 때 함부로 센터백이 올라가기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지금 보시면 솔트레이크의 오른쪽 풀백이 오히려 앞으로 뛰어가려고 하고 있죠. 뒤늦게라도 오프사이드 라인을 올리려는 건데 안타깝게도 이게 한 발 늦었고 그래서 부앙가가 여기에서 1대1 찬스를 통해 득점까지 해낼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부앙가의 움직임도 아주 좋았지만 전술적으로는 여기에서 내려가는 손흥민을 중앙 수비수가 잡자니 그 비워진 중앙 공간을 통해 부앙가 같은 다른 공격수가 침투할 것이 걱정되고 그렇다고 안 따라가자니까 손흥민을 견제할 선수가 부족해지는 게 걱정된다. 그런 딜레마에 빠진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득점원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으면서 공격형 미드필더다운 역할도 수행할 수 있는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가진 특별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